네, 저는 지금 벤츠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이 거대한 관 하나를 메르세데스 벤츠 혼자서 쓰는 거죠. 물론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스마트,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 AMG, 그리고 마이바흐까지 모든 자동차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전시장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마치 극장처럼 위에 객석까지 마련해 놓으면서 잘 꾸며 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벤츠에서는 어떤 신차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드디어 양산차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 그리고 3호 AMG 모델입니다. 네, 원래는 B클래스만 있었다가 B클래스의 SUV 모델까지 함께 만든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에 따르면 GLK가 GLC로 변하면서 특유의 각진 느낌,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져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보다는 작은 GLB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GLB에는 GLC가 갖고 있지 않는 3열 2인승 시트가 있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7인승 모델이에요. 그리고 전륜구동으로 기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지금 AMG 같은 경우가 이 엔진 만들기에 관여를 하면서 이 차 같은 경우는 300마력이 넘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메르세데스 AMG가 만든 2.0L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돼서 최고 출력은 306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5.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이아웃 자체가 어떻게 보면 G클래스 그리고 GLK 이 계보를 잇고 있는 자동차처럼 보여요. 컨셉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름 벤츠다운 우아한 곡선을 살리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우아한 느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작은 차체에 3열까지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3열을 세웠을 때 쓸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시트를 접어놓은 상태에서 짐을 넣는 데 용이할 것 같고요. 실제로 7명이 탔을 때는 그렇게 편안한 공간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접는 방식은 이 레버를 당기면서 접는 방식이고요. 헤드레스트를 이런 식으로 좀 아래로 집어 넣어야 아마 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빨간 선은 잡아 당기면 접을 수 있고요. 세울 때는 이 위에 끈을 잡아 당기면 되겠죠. 대신 이렇게 접어 놨을 때 굉장히 평평한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앞좌석 2열 시트와도 단차가 없기 때문에 긴 짐을 넣을 때는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간 활용성을 더 할 수 있다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GLB보다 훨씬 더 큰 자동차들도 3열에 앉기가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닌데요. 일단 2열 공간은 충분합니다. 2열 공간은 충분하고 앞뒤로 슬라이딩까지 가능해요. 이 무릎 공간을 자유롭게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네, 3열을 접어놓은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등받이까지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열 자체는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3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고요. 최대한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인데도 이 공간을 보시면 처참하죠. 이 공간은 확실히 누군가 앉기에는 그렇게 편안한 공간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아이소픽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넣을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앞좌석의 디자인은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이 소형차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형 A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GLB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와이드한 액정을 2개를 붙여놨죠. 이런 식으로 한 판처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마치 G바겐 수준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소재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상급 모델들이 더 질 좋은 가죽을 쓰긴 하지만 이 정도의 완성도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벤츠도 이 가운데 부분에 다이얼이 들어갔죠. 다이얼이 들어가서 조금 더 운전하기 편하게, 그리고 앞쪽 시야에 집중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AMG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카본으로
좀 곳곳을 꾸며놓은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트랙패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이 컨트롤러 디자인을 바꾸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 있죠. 간단하게 버튼들, 내가 자주 쓰는 버튼들은 외부로 빼놨고, 이쪽 트랙패드를 통해서 앞에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터치도 됩니다.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마치 기어 레버처럼 생겼지만 이건 그냥 손받침이에요. 손 받쳐놓고 트랙패드 쓸 때 하는 손받침이고요. 사실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면 너무 위에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대중성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프리미엄을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소재도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긴 하지만 기존의 C클래스 그리고 E클래스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AMG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네요. 자, 이제 일반적인 GLB를 보러 가보죠. 이 GLB 20D 포매틱 같은 경우가 판매가 가장 원활할 모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아마 판매가 시작되면 이 모델부터 들여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이 2.0L 4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벤츠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구조를 보면 사실 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입니다. 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에서 차체를 조금 더 늘려놓은 차예요. 벤츠에서는 아직 이 정도로 전륜구동을 크게 만든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서스펜션 마운트보다는 훨씬 더 앞에 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중심은 조금 더 앞으로 쏠리겠지만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랑하는 멀티빔 LED 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램프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일 거고요. 오토 하이빔 그리고 고속에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SUV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이런 범퍼 하단에 프로텍터를 놓기도 했고요. 굉장히 반짝이는 크롬으로 도금을 마감을 해놔서 더 존재감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이 거대한 엠블럼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카메라가 굉장히 많죠. 스테레오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별도의 카메라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정보는 확인 못했지만 아마 저거는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메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윈도우 라인이 한번 꺾이면서 차체 끝까지 길게 뻗어져 있고, 차체 끝은 사실 요즘 SUV스럽진 않아요. 요즘은 SUV 쿠페도 많이 나오고 일반적인 SUV도 이 루프 라인을 좀 완만하게 깎는 게 특징인데, 이 차는 어떻게 보면 최신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고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에 조금 더 화려함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미니밴의 느낌도 들긴 하지만 사각에 가깝게 휠아치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밑에 범퍼 하단 그리고 스커트를 대놓은 부분들로 SUV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220D 포매틱 모델에도 20인치 휠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GLB 알파벳으로 차를 나열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B라는 알파벳이 좀 작은 차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차는 꽤 큰 차고요. 20인치 휠도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적인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굉장히 자세가 잘 나옵니다. 이거 도금한 부분이, 크롬으로 도금한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기도 하네요. 네, 모두가 한 줄로 긴 빨간 선이 들어간 테일 램프를 쓰고 있을 때 메르세데스 벤츠만 이런 식으로 더 돋보이게끔 도형을 쓴 테일 램프를 지금 밀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지등이 아래쪽으로 촘촘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게 SUV 중에서는 작은 세그먼트에 속하지만 LED를 쓴 흔적을 보면 굉장히 이런 소재들을 아낌없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머플러도 양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시겠지만 손을 넣어보면 안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구멍을 파놨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머플러인지 가짜 머플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트렁크도 전동으로 열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3열에 이 USB C 타입까지도 있어요. 충전 포트가 있거든요. 앉으라는 얘기는 맞아요. 3열까지 앉아라 라는 얘기는 맞고 어렵진 않습니다. 네, GLB AMG 모델에 비해서는 좀 간소화되고 소재들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딱 한 개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볼륨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소재들을 사용했고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벤츠의 최신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화사한 느낌을 주는 벤츠 특유의 시트 그리고 내장재들도 굉장히 이 차가 아름답고 정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도 그래픽 처리를 이제는 굉장히 잘하죠. 단순히 차만 최신차, 최신 디자인이 적용된 게 아니라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큰 만큼 그 안쪽의 디자인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위성까지 뜨네. 옛날에 이런 위성 없었는데 위성 그림까지 생겼어. 진짜 이 차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거든요. 벤츠가 맨 처음에 GLC를 국내에 출시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GLB 같은 경우도 그 전철을 충분히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실용적이고 갖춰져 있는 최신 장비들이 좋아요. 자, 시트를 접고요. 와, 3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앉을 줄이야. 자,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높게 올려야 돼요. 헤드레스트가 이 허리 등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를 높게 올리면 일단 등받이는 편하네요. 등받이는 편안한데 무릎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받이와 엉덩이 각도가 거의 직각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가 길거나 덩치가 크신 분은 확실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컵홀더도 있긴 한데 장거리를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요 밑바닥이 시트 밑바닥에 신발을 넣을 수 있어요. 발을 이렇게 발을 넣을 수는 있거든요. 참 좁네요. 자, 와, 갑자기 따뜻해졌네요. 저 혼자 동떨어진 공간에 있는 느낌? 거대한 장벽이 제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간단히 근거리를 갈 때는 뭐 충분히 참고 탈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네요. 장거리 가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GLB가 빨리 국내에 출시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메르세데스 벤츠가 또 한 번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AMG 같은 경우도 이제 48V 하이브리드를 쓰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우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4기통 디젤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변속기와 엔진만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E라는 알파벳이 붙었는데 DE가 붙었습니다.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요. 아무래도 4기통 디젤 엔진이 효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하다 보니까 서로 이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벤츠 S650 마이바흐고요. 마이바흐는 뭐 워낙 고급스럽고 존재감이 충만합니다. 처음에 S클래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마이바흐로 만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도로 위에서 일반적인 S클래스와 마이바흐는 한눈에 봐도 다릅니다. 일단 이 휠 디자인 그리고 C필러에 붙는 엠블럼 그리고 앞모습의 범퍼 디자인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 굉장히 화려하죠. 벤츠가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함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죽 소재나 마감도 사실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 그 수준으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개별 주문 인디 오더가 가능하고 새로운 에디션들이 많이 생겨나는 서브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어내는 S클래스와는 조금 다르게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뭔가 개성을 더 뽐낼 수 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EQ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을 책임지는 서브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놀라운 거는 예전에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큰 차, SUV 이런 데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 앞에 보이시는 A클래스 세단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에도 배터리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기술력이 축적이 된 거죠. 지금 이번에 새롭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놓은 차가 GLE 350DE. 이 생소하시죠? DE가 보통 독일의 약자가 DE거든요. 이 차는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번에는 디젤 엔진, 4기통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확실히 디젤만으로도 효율이 굉장히 좋고 최대 토크가 높기 때문에 강력한 성능과 효율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갖춰지게 되니까 서로의 이점이 극대화된 기분이에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배터리와 전기 모터만으로도 최대 100km 정도의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 중앙에 자리한 차는 EQS입니다. 비전 EQS로 불리는 이 모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S클래스를 전기차처럼, 그리고 S클래스가 전기차로 발전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동차예요. 아직 컨셉트하고 미래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그 EQ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컨셉카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양산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저거 헤드램프는 뭐죠? 저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죠? OLED처럼 판에다가 그냥 쏘는 건가? 네, 헤드램프가 어마어마하지. 그 옆에서도 티가 나요. 옆에서도 티가 나고 앞에서도 신기하게 보이는데, 이제 디지털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홀로그래픽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와, 정말 신기한데? 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기술을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곧 있으면 양산이 된다고 해요. 정말 입체적인 헤드램프가 있고, 기능적으로 어떨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는 걸로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릴 부분도 지금 LED를 사용해서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차가 훨씬 더 넓고 낮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 이런 유선형 디자인, 그리고 이거에 따른 비율도 괜찮아요. 손잡이가 없어. 도어 핸들이 없어. 이 정도 미래가 된다면 운전자가 차에 어떤 것도 접촉하지 않아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은 컨셉카입니다. 컨셉카고 이런 실루엣, 이런 디자인 특징들이 아마 앞으로 담겨질 거예요. 지금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외부 패널에 그냥 구멍을 뚫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테일램프 만드는 거는 이미 다른 브랜드도 하고 있고 거의 양산 직전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벤츠 로고를 저렇게 섬세하게 구멍을 뚫어놨네요. EQS 같은 경우는 최대 주행거리 이제 7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고요. 배터리 용량이 100kWh가 된다고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4.5초라고 하고요. S클래스를 전기차로 만들어 놓은 컨셉트지만 기존에 S클래스가 갖고 있었던 S클래스 AMG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들이 갖고 있었던 운전의 즐거움, 편의성, 편안함, 고급스러움, 웅장함, 이런 것들까지 빠짐없이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와, 저 헤드램프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